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지능적이고 재능이 뛰어나며 좋은 의도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초반에는 열정적이고 계획에 찬 모습으로 강하게 시작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나요? 과학은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대중적인 속설처럼 21일이 아니라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66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의를 채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규율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왜 포기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시도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근본적인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00년 뇌과학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기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 한 유명한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1612년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투에 몇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상대는 일본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검객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섬에서 기다렸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준 나룻배의 노를 깎아 만든 목검을 손에 쥐고 지각을 하며 나타났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결투는 끝났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였습니다. 무사시는 평생 단 한 번의 결투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패배 횟수 0번. 이는 그가 오늘날에도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관성은 동기부여나 규율 혹은 의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런 박수갈채도 없고 칭찬도 없으며 종종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내면의 의심만이 존재하는 순간에도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여러분 마음속의 오래된 메커니즘을 모두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루크라는 이름의 한 미국인 남성이 어떻게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떻게 그의 인생 궤적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시무스라는 멘토가 루크 하퍼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루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 동안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매주 이와 같이 깊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루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1장.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은 남자. 루크 하퍼는 30살이었고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해낼 수 있었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2년 전 루크는 온라인 쇼핑몰, 즉 피트니스 용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사이트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젊고 야심찼으며 시장 조사를 마쳤고 수익성 계산도 끝냈으며 심지어 2명의 친구를 설득해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계획은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루크 자신은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결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할 루크가 10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급업체에 납품 날짜를 약속해놓고는 이틀 뒤에 전화를 걸어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실력이 아닌 가장 낮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을 때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고, 이는 매출을 발생시켰지만 이익률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끄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회사를 이끄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18개월 만에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잃었고 그중 한 명은 몇 달 동안 루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루크에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시장이나 운 혹은 잘못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점 커지는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확신이었습니다. 이 결론이 파괴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루크가 평생 생각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마침내 당신은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루크는 그 후 몇 달 동안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리더십, 규율, 마음가짐, 비즈니스에 관한 팟캐스트, 책, 온라인 강의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파산이 일깨워준 깊은 굶주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정보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루크는 자신에게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삶을 이미 살아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제2장, 강연, 그리고 멘토. 루크가 기업가를 위한 마인드셋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강당에 들어선 것은 피닉스에 비 오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희망보다는 지루함 때문에 그곳에 갔을 뿐입니다. 저렴한 입장료를 내고 맨 뒷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강연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흔한 자기개발의 헛된 약속에 속아본 사람 특유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막시무스 리드는 52살이었고 빗어넘긴 백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와 너무나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타인의 인정 따위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되어버린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는 통계 자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 하나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청중의 절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 한 번 이상 실패한 적이 있는 분은요? 손을 든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루크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믿는 분이 계십니까? 침묵.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지만 루크는 가슴을 얻어맞은 듯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막시무스가 말했습니다. 제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그는 17세기에 살았던 한 일본 사무라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 가문에서 태어나 7살의 아버지를 잃고 16살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살아남았으며 평생을 검술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예술을 연마하는 데 바친 남자, 미야모토 무사시. 루크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시무스가 이야기할 때 어떤 자기계발서도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시무스는 무사시가 정규 교육이나 정해진 스승 없이 일본 전역을 여행하며 최고의 검객들에게 도전하는 데 평생을 보냈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1번의 결투, 0번의 패배.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승리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사시가 검술, 그림, 서예, 조각, 철학에 모두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전사와 인간 사이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훈련은 그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곧 그 자신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막시무스가 무대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무사시는 제 삶을 바꾼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자세를 전투의 자세로 만드십시오.
그는 그 문장의 여운이 가라앉도록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훈련하는 루크와 살아가는 루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매일 연습한 것에 의해 빚어진 하나의 루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매일 연습한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루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관성 없게 행동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포기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필요성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확히 그가 연습한 모든 것의 총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그 강당에 앉아있던 루크처럼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라톤에서는 속도를 내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오르막을 오르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끝내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시무스가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토론하며 떠났지만 루크는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겨 기다렸습니다. 강당이 거의 비워졌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향했습니다. 리드 선생님, 루크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파산시켰고 친구들의 돈을 잃었으며 지난 30년 동안의 제 인생보다 방금 40분 동안 무사시에 대해 들으며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혹시 멘토링도 해주십니까? 막시무스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관찰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제 멘토링 정원은 꽉 찼습니다. 루크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침묵. 막시무스는 턱을 괴고 루크의 얼굴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 지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반짝임이 있군요.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원하는 것 같군요. 진실은 아플 겁니다. 루크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무언가를 바꾸고 싶습니다. 막시무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 6시 노트를 하나 챙겨서 오십시오. 제3장 첫 번째 가르침, 일상의 자세. 루크는 막시무스가 알려준 주소로 오전 5시 58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장비 하나 없이 낡은 가죽과 나무 냄새가 나는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벽에는 봉건시대, 일본의 지도와 액자에 담긴 오래된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막시무스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그의 옆 탁자에는 오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6시 정각이 되자 막시무스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는 말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크에게 차를 따라주고 루크가 가져온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무사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완벽하게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해 보이고 싶을 때 꾸며내는 그런 솔직함 말고 진짜 진실 말입니다. 당신의 회사가 운영되던 시절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규율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까? 루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 일정이 잡혀 있을 때나 고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결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일 때요. 그렇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루크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미뤘습니다. 일들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관성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만 일관성을 지켰다는 뜻이군요. 그것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상황에 순응한 것일 뿐입니다. 막시무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사시는 61번의 결투를 치렀습니다. 그 모든 결투에서 일관성을 잃었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천하무적으로 만든 것은 결투장 안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결투가 없던 날들에 그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날들의 한 행동, 즉각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던 날들의
한 행동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륜서에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사시는 유용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유용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필수적인 휴식이라는 의미의 유용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아무 곳으로도 데려다 주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단지 그 일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해버린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무사시는 완벽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싸움에서 졌고 친구를 잃었으며 기회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아가는 방향, 그 길에 대한 통제력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는 이를 병법, 즉 평생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구적인 삶의 자세로서의 전략 말입니다. 막시무스가 말하는 동안 루크는 필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재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루크. 기회의 부족도 아니었죠. 문제는 당신 안에 두 가지 버전의 자신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열정이 넘치던 좋은 날들의 루크와 위기가 닥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힘든 날들의 루크, 그리고 이 두 루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바꿀 것은 한 번에 하나씩 이 두 모습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 내면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열정적이고 의욕 넘치는 버전과 매분 매초 포기하고 싶은 버전.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핵심은 일관성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순간은 바로 가장 최악의 날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밖엔 비가 오지만 러닝화 끈을 묶고 달릴 때, 의욕이 바닥을 치지만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 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해낼 때, 바로 이 순간이 현대의 전사들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제4장,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후 몇 주 동안 루크와 막시무스는 매주 만났습니다. 막시무스가 가르치는 내용은 루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어떤 비즈니스 교육과도 달랐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 막시무스는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막시무스가 뜻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라이들이 모든 것의 근간으로 삼았던 개념이죠.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무사시가 무심이라고 불렀던 마음을 비우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패닉으로 변하기 전에 그냥 지나가게 두고, 환희가 무모함으로 변하기 전에 지나가게 두며, 의심이 마비로 이어지기 전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루크는 회사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그는 과하게 들떠 예산을 초과해 돈을 썼습니다. 상황이 나쁠 때는 패닉에 빠져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고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에 휘둘리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무사하시는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명상을 통해 부동심을 기른 것이 아닙니다. 막시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역경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그것을 길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최고의 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균열을 찾고 바로 그 취약한 지점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제가 스스로 어려움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말은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목적 없이 어려움을 찾는 것은 마조히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방어태세를 낮추지 않으며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심입니다. 막시무스는 책장으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무사시가 61살의 나이에 아마도 암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동굴에 홀로 지내며
죽기 7일 전에 쓴 책 독행도였습니다. 죽기 7일 전 막시무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가 동굴에 홀로 앉아 21가지의 계율, 즉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원칙을 적었습니다. 그 계율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결코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 그가 책을 루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영적 의미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매일의 실천이자 매일의 행동이며 매일의 선택입니다.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오늘 아침 당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길입니다. 피곤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눈앞에 쉬운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당신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막시무스가 루크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이 수십 년 동안 증명하려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그에 져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사시가 말한 정체성 구축으로서의 일상적 실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신경의 일관성, 즉 뇌의 무의식적인 자동 회로가 형성되는 것은 불편함이라는 조건 하에서의 반복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은 무너지고 싶은 상황에서 훈련할 때만 굳건해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은 무사시의 철학과 깊이 공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존재한다.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무사시는 이 공간을 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사시 자신도 오륜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으로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으나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당신 자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5장 루크가 무너진 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루크는 막시무스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났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선택했던 공급업체가 대규모 주문을 지연시켰습니다. 고객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루크는 일주일 만에 $4,000를 잃었습니다. 파산했을 때의 그 끔찍한 감정이 다시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이 무거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었으며 거봐, 또 잘못될 줄 알았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주에 루크는 막시무스와의 주간 미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문자를 남겼을 뿐입니다. 그날 막시무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아픈 게 아닙니다. 루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루크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그는 자신의 머릿속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좌절을 거대한 재앙으로 부풀리고 하나의 실수를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루크, 막시무스가 불렀습니다. 무사시가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난 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패배한 진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도쿠가와에게 패배했죠. 같은 편에서 싸웠던 많은 사무라이들이 처형당하거나 명예를 위해 자결했습니다. 무사시는 16살이었습니다. 그도 같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실패는 단순한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후퇴는 포기가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막시무스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4,000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루크는 회사를 파산시켰던 그 루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과거와 정반대의 모습을 구축해 나가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과정에는 항상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넘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무사시에게는 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막시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카타 가나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체념이 아닌 명확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일 아침 당신이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그 선택이 당신을 무서울 정도로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주 루크는 노트를 챙겨 미팅에 나갔습니다. 질문을 준비했고 일관성이란 좌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속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굳은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6장 일념, 절대적인 의도의 힘. 몇 달 후 막시무스는 루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일념. 일본어에서 일념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도를 의미합니다. 막시무스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사들의 철학에서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집니다. 그것은 의구심이나 예비 계획 혹은 당신이 항상 열어두었던 마음속의 플랜 B 없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단 하나의 행동의 순간에 쏟아붓는 능력입니다. 루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항상 재정적인 탈출구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취직을 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 플랜 B로 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계획이 결코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무사시는 결코 뒷문을 열어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막시무스가 말했습니다. 매 결투는 그의 마지막 결투인 것처럼 치러졌습니다. 감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 그 특정한 행동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결투에서는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무사시가 말한 일념이 룰렛 게임에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구매할지 말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찍 일어나서 더 철저히 조사하고 더 탄탄한 제안서를 만들고 적절한 타이밍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일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루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무사시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시무스가 공간을 서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무패의 정점에 있었던 29살에 결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그는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했고 글을 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일념의 원칙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가 그린 대나무와 새 그림이 오늘날까지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가 검에 쏟아부었던 그 완벽한 존재의 질을 그림에도 똑같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군요. 루크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미국인 비즈니스맨인 당신에게도 17세기의 사무라이인 무사시가 그토록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검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무사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비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그를 버렸으며 삼촌의 손에 자랐습니다. 7살 무렵 그는 스승도 도장도 없이 이미 스스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수백 년 동안 답을 찾으려 했던 질문은 대체 무엇이 이 버림받은 소년을 일본 역사상 가장 무적의 전사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록, 그의 편지, 오륜서, 그리고 독행도에 나타나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완벽한 철학을 만난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이었습니다. 단 한 번 결정을 내렸고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그 결심을 새로 고쳤을 뿐입니다. 암에 걸려 동굴에서 죽기 7일 전 독행도를 썼을 때조차 이 남자는 평생을 정의했던 그 일관성을 여전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행도의 21번째이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코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
무사시의 길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길입니다. 제7장 루크가 된 사람. 피닉스의 그 목요일로부터 1년 후 루크 하퍼는 그가 막시무스를 처음 만났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파산 이후 새로 구축한 그의 비즈니스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그 극적인 재기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막시무스는 늘 그렇듯 차 한 잔을 들고 똑같이 주의 깊은 시선으로 청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크는 1년 전 막시무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람들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루크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무서운 일관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틈새의 공간에서 당신이 구축해내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은 당신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일부가 될 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넘어지고 다시 세우고 또 넘어지고 다시 세우며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도인 일념은 플랜 B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존재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의 전략인 병법은 위기 상황에서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매일 아침의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모든 작은 선택들 속에서 유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400년 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기에 단 한 번의 결투에서도 패하지 않았던 한 사무라이에 의해 쓰였습니다. 루크는 무사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사시가 되는 것은 애초에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충동이 아닌 의도에서 행동하는 자신의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 순간의 환희가 아니라 단단한 습관으로 쌓아 올리는 것,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울 만큼 강력한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2번 다시 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단 한 번 확실하게 결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요약해 봅시다. 루크 하퍼는 지능, 야심, 기회 등 모든 것을 갖춘 기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잠재력을 결과로 바꿔줄 단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일관성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날의 일관성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눈앞에 쉬운 탈출구가 있는 가장 힘든 날 발휘되는 일관성 말입니다. 루크는 멘토 막시무스를 통해 미야모토 무사시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무사시가 결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유는 가장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사와 인간의 삶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은 우연히 발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절대적인 의도인 일념은 운 좋게 잘 되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하는 사람과 어떤 난관이 닥치든 기필코 해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사시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병법은 왜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오랜 질문의 해답입니다. 그것은 운도, 유전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 쌓아 올린 실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사시가 죽기 7일 전에 남긴 마지막 글인 독행도는 우리가 여기서 본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코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 당신만의 길.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마다 당신의 선택으로 구축해 나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서울 만큼 일관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개인적인 삶이든 직업이든 학업이든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원칙을 어떤 분야에든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두려울 만큼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확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실패하는 것에 지쳐버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지켜볼 때만
의욕을 내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콘텐츠를 여러분과 이 이야기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계속해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여 배움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 전까지 이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코 정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